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례바이오요양병원 성국평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답을 들으려고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원장님,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하는 환자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발견하기는 어렵지만은 크게 나누어서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오염 속에 공장이다, 매연이다 이런 등등으로 통해서 안에 호흡기 통해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먹는 음식 가운데서 농산물 다 가운데 농약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 가운데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는 어떤 이런 문제 등이 이제 환경 오염을 통해서 암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 상태이죠. 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물론 인간한테는 더 편리성과 그보다 필요성을 채울지는 모르지만은 그에 뒤따라가는 불편성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인 것 같아요. 자연의 순리인 것 같아요. 원장님, 보통 공장지대에 있는 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대부분 폐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담배라는 하나의 요인만 해도 큰 원인이 되죠. 연기 속에 이제 납이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드뮴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고요. 또 안금 공장지대에서 당연한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고요. 환경이 주어져 있는 공장 지역이다. 안 그러면 본인이 담배를 피운다. 이런 등등이 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적 요인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작용을 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 100%는 아니지만은 뭐 폐암 환자가 100%가 뭐 환경 오염에서 100%다 하는 건 어렵고요. 유전자적인 원인도 그에 대해서 큰 원인이 차지하고 또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엑스레이가 없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암이란 말은 옛날 때부터 뭐 동의보감이다. 옛날에 고서 안에서도 암은 벌써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진단 장비들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규명이 된 거죠. 그러면 폐암 말고도 좀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암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음식도 큰 원인이 되겠죠. 대량 생산을 위해서 비료를 쓴다든지, 그럼 농약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소화기 계통의 질환 중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안 되겠나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고요. 물론 소화기 계통의 이런 위암이다, 식도암이다, 대장암이다 이런 환자한테도 내적인 원인도 하나 차지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요, 뭐 음식을 잘못 먹으면 무조건 100% 암이 걸린다 이런 정설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외적인 환경을 얘기했는데 조금 더 암 환자를 생기는 내적인 원인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적인 원인은 심리적인 건가요? 내적인 원인도 큰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다. 물론 동물도 스트레스가 있겠지만은 그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살고자 하는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은 정신적인 자기 자존심이다.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입장에 서 있는 입장 문제, 여러 가지 자기 속에 일어났던 하나의 스트레스다, 자존심이다. 이런 원인들이 그에서 손상을 받고 이런 등의 실망과 절망, 어둠 이런 등등이 암 환자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물질적으로 만족이 된다, 자기 속에 불만과 불평과 이런 등등의 원인이 생기면 또 암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심리적인 요법과 심리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적인 원인 중에 심리적인 요법을 누가 하느냐, 약간의 두려움과 이런 우울증도 자기 외적인 원인 중이지만은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몸도 아프고 이런 등등이 생기는 거 보면은 암이 원인이 안 되겠나.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소통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소통되고 마음이 통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은 그에 대한 내적인 원인은 많은 치료가 되고 많은 어떤 긍정적인 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암이 걸릴지라도 또 암이 안 걸린 분한테도 똑같은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속에 모든 문제들이 해석이 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심적인 원인도 있고 그게 오래 감으로 인해서 어둠을 따라오면은 그 어둠 속에 암이란 거는 묘하게 어둠 속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밝은 세계를 쳐다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병원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서는 제가 의사로서 심리적 요법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또 그에 대해서는 치료가 되고 그에 대해서는 많은 만족감을 느끼면은 암 환자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형제 간에 있는 갈등, 부모 간의 갈등, 이런 등등의 또 친구 간의 갈등, 또 세상살이에 대한 실패, 이런 등등이 다 보통 말하면 어둠이라 하죠. 그러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빛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또 필요가 하죠. 그럼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 어둠이었지만은 빛을 경험하고 또 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변화를 겪어본 분들은 다시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과 좋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보다도 사람들 부부 형제 간의 갈등, 예를 들면 부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그 원인 속에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도 통틀어서 말하면 그걸 하나의 어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른 데서 이 어둠의 인생사는 다 똑같은 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답을 하나 있지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언젠가는 손을 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보면은 사고의식이 중요한데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살 의미가 있다면은 삶의 의미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감사해지고 모든 것이 일으켰던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아픈 일들이 다 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암 환자한테는 반드시 이제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환경을 살펴보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스트레스 같은 게 이제 마음속에 어둠일까요? 네, 스트레스는 이제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받아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성격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일어난 반응은 틀려. 이 충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개의치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이는 막 잠을 못 자고 충격 밥도 못 먹고 막 우울증이 시달리고 막 자존심이 시달리는 이런 분들 보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 양심적인 분들이 더 충격을 더 크게 받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오히려 내가 그럼 당신 나쁜 사람 되란 말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에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피해 받지 않는 선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은 그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용서 못 하면 용서 안 한 대로 표현하고 그걸 스스로 삼켜버리면 질병이 되기 때문에 한 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제가 남한테 피해를 받았다면은 피해를 받은 만큼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호소가 필요하지 그것을 삼키고 참는다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어둠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질병이 요인이 될 수 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아이래 저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고 공익적인 문제라면 공익적인 단체 안에서 호소하고 사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에 대해 용서가 필요하면은 또 용서가 받는다 할지라도 친히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암 환자에 있는
예방하기 위해서 또 암 환자가 생길지라도 그런 인간관계를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 하면 그에 대한 호소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그래야지 마음의 안정이 취해지면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병의 치료나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판단이 저는 듭니다.